1912년 4월, 당신은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배에 올라탑니다. 그 이름은 RMS 타이타닉. 당시 신문과 광고는 이 배를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강철로 만든 선체, 방수 구획이라는 최신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주는 낙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었습니다.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 그건 절반만 사실입니다. 타이타닉은 16개의 방수 격벽을 갖고 있었고 설계상 최대 4개 구획이 침수되어도 뜰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빙산이 찢어놓은 건 사람들의 안전이 아니라 그 설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자체였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당신은 그저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배에 탔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타고 있는 곳은 1등석의 호화로운 객실이 아니라 3등 객실, 스티어리지,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있는 구역은 좁고 낮고 복잡합니다. 복도는 미로처럼 이어지고 문이 많습니다. 당시 타이타닉에는 3등 승객만 700명 이상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일 수도 있고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탈리아, 유럽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와 사연을 짊어지고 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뉴욕. 미국이라는 단어 하나.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배 안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를 압니다. 아이 울음소리, 기침, 낡은 가방을 여는 소리, 낯선 억양의 웃음소리. 당신은 그 소리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타이타닉은 한 척의 배지만 사람들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1등석은 밝고 3등석은 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3등석은 올라가는 길이 단순히 계단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단계로 되어 있었다는 것.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급 분리, 검역과 이민자 관리, 혼잡 통제. 평소엔 그냥 규칙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 규칙이 곧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침몰이라는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밤 11시 40분, 빙산과의 충돌. 당신이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폭발이 아니라 살짝 미끄러지는 듯한 진동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였지? 바람인가? 기관이 흔들린 건가? 실제로 많은 승객이 사고 직후에도 한동안 잠을 계속 잤습니다. 충돌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빙산은 쿵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배 옆구리를 길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의 기록에는 진동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수롭지 않음이 타이타닉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당신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춥다. 바닥이 촉촉해지고 발밑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들립니다. 물소리. 타이타닉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빙산으로 인해 여러 구획이 동시에 파손되었습니다. 설계가 버틸 수 있는 4개를 넘어 5개 이상이 침수되는 순간 이 배는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3등 승객은 아직 아무 지시도 듣지 못한 채 이미 물이 먼저 마주합니다. 아이들이 울고 부모들은 짐을 싸고 누군가는 외칩니다. 위로 올라가야 해! 당신이 가판으로 올라가며 보게 되는 것. 구명보트. 그런데 보트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타이타닉의 구명보트는 탑승객 전원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규정이 총 톤수 중심이라 승객수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배는 커졌지만 보트는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사실 하나. 초반 보트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내려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침몰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 배가 아직 위험하지 않아? 그 순간들이 3등 승객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3등 구역에서 가판까지 가는 길은 영화처럼 바로 뚫린 통로가 아닙니다. 좁은 계단, 여러 겹의 문, 갈림길, 그리고 압박감. 사람들이 몰리면 한 줄로라도 가야 하는데 뒤에서 밀리고 앞은 막힙니다. 특히 3등 승객은 언어가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지시를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어로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알아듣지 못한 채 따라가고 누군가는 아이손을 놓치고 돌아가 찾으러 내려갑니다. 이때 이미 배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판에 올라오면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선택이란 걸 봅니다. 구명보트 앞에서는 누군가가 말합니다. Women and children first. 이 문장은 멋있게 들리지만 그 순간 당신이 느낀 건 명예가 아니라 절단입니다. 가족이 한 덩어리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됩니다. 남편은 서고 아내는 보트로 밀리고 아이를 누가 안을지 단 몇 초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뒤에는 후회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계속 가라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의 침몰은 충돌 후 약 2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는 가판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보다 순서였습니다. 정보를 먼저 들은 사람, 길을 먼저 아는 사람, 결정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그 차이가 생존율을 가릅니다. 실제로 타이타닉 생존자 통계를 보면 등급에 따른 생존율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당신은 그걸 차별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압니다. 내가 늦은 이유가 내 발이 느려서가 아니라 내 위치가 낮아서였다는 것을.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은 침몰합니다. 거대한 배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면서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바다로 떨어집니다. 구명조끼가 있어도 북대서양의 수온은 인간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당신은 그 차가움을 춥다라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건 몸이 멈추는 감각입니다. 숨이 끊기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구조선 카르파타아오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조선이 가까워지는 동안 바다는 계속 조용해졌고 생존자들은 계속 줄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트에서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울지도 못합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타이타닉은 단지 배 한 척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1912년에 세계가 가진 기술에 대한 자만, 규정의 허술함, 계급의 현실, 그리고 정보의 차이를 한밤중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은 3등 객실에서 새로운 시작을 싣고 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시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타이타닉은 침몰했다. 하지만 당신의 기억은 다르게 남습니다. 물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게 3등 객실 승객이 그 밤에 본 세계였으니까요.